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TSMC가 올해 지난해 대비 최소 15% 이상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7나노 공정에서의 주문이 여전히 강하고 이 5나노 공정도 올 상반기 말부터 양산에 돌입하면서 새롭게 애플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수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인 전분기 대비 9% 이상 이익이 늘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충족시킨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분기 기준 또 역대 최대치인데 올해는 이보다 또 15% 증가한 이익을 낼 것이란 뜻입니다. 이미 TSMC는 최첨단 공정 꾸리기에 한창입니다. 이 ASML로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그 EUV 장비만 해도 30세트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대만의 영문판 디지타임스 발로 제가 접했던 기사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디지타임스는 최대 주주가 TSMC입니다. 이 TSMC에 유리하게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TSMC 관련 기사는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스가 이 주주 구성상 TSMC 고위 관계자 등으로 확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전문 IT 매체 등 전 세계 매체들이 이 TSMC 기사는 전부 다 디지타임스 기사를 받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애플이 올 2분기 말부터 TSMC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사도 디지타임스에서 제일 먼저 났고 WCCF 텍 등 미국 매체와 니케이 그리고 유럽 매체 등이 하루 이틀 상간에 전부 다 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삼성 관련 기사는 디지타임스가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고 틀린 것도 많은데요. 하지만 TSMC와 관련한 팩트 파인딩 기사는 확실히 앞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TSMC 호실적 기사가 나다 보니까 이 메모리와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메모리는 작년에 많이 힘들었는데 TSMC는 더 잘 나갔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파운드리가 경기를 덜 타는 이유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는 다품종 생산입니다. 이 메모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이 다품종 생산이지만 소품종 대량 생산도 있습니다. AP칩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다품종이라는 얘기는 프리미엄 제품부터 범용 제품까지 골고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업종도 덜 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PC 경기가 안 좋으면 자동차가 좋을 수 있고 이 자동차도 안 좋으면 가전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전이 안 좋게 되면 뜬금없이 새로 생긴 업종인 가상화폐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신제품도 계속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 칩, AI 칩 같은 게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고객이 그만큼 다양하고 많다는 뜻입니다. 업종 간의 보완 관계가 좋기 때문에 몇몇 특정 업종 시향에 영향이 덜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히 괜찮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는 그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연결성과 융합이 부쩍 강조되면서 칩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꾸준한 업황 특징의 칩 수요까지 폭발하니 실적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메모리도 최근에는 이 파운드리처럼 변하고 있는데요. 메모리도 이젠 웬만한 곳에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메모리 사용처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서버, PC, 스마트폰이 전부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세 개 분야에서 더 나가서 자동차, 사물 인터넷, AI, 클라우드 등으로 메모리가 사용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만큼 다품종은 아니지만 품목이 많아지면서 파운드리처럼 경기를 덜 타는 방향으로 메모리도 발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메모리도 재작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이 보였지만 따지고 보면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사이클이 4년 만에 호황과 불황을 탔는데요. PC 교체 주기와 비슷했습니다. 사실 한번 PC를 사면 4년은 쓰고 4년이 지나면 바꾸기 때문에 이 메모리도 PC 시향에 많이 연동했었는데요. 그래서 월드컵, 올림픽처럼 4년 만에 경기가 바뀐다고 해서 메모리 사이클이 월드컵 사이클, 올림픽 사이클이라는 말로도 불렸습니다. 사실 이 4년 주기가 깨지고 있다는 것은 원래 상대적으로 밝은 메모리 경기만 봐도 입증이 됩니다. 만약 4년 메모리 주기설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재작년이 호황이었고 작년이 불황이었다면 올해도 불황이 이어져야 맞는데요.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니 사실 4년 주기설은 이미 유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4년 주기설이 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앞으로 이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 삼성 TSMC로 실적 쏠림은 더 커질 것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7나노 이하 공정에 투자할 여력이 안 됩니다. UM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모리만 해도 3, 4년 전에는 한 기 생산 라인에 10조에서 12조 정도가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 기 생산 라인에 2배가 넘는 30조가 투자됩니다. 그만큼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파운드리도 메모리와 같지는 않지만 투자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본은 같습니다. 특히 5나노부터는 무조건 필요한 EUV 장비의 경우 대당 가격이 1,500억 원인데요. 20대만 하면 30조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3조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투자 규모가 큽니다. 결국 7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할 예비 투자로는 파운드리 5위인 중국의 SMIC가 남는데요. 이 SMIC도 ASML, 그 네덜란드 ASML이 이미 EUV 장비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견제 때문에 SMIC도 7나노 이하 공정을 성공적으로 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약 244조 원 중에서 65%가 14나노 공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4나노 공정을 지금 주력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25%는 칩의 25%는 8에서 12나노 공정이 차지했습니다. 이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된 칩은 전체 칩의 1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5G 폰 등 고사양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등으로 7나노 이하 공정의 칩이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누가 가격 때문에 후진 스마트폰, 후진 IT 기기를 쓰겠습니까? 다들 성능을 보고 IT 기기를 쓴다고 보면 앞으로 2, 3년 내에 7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으로 만드는 칩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삼성과 TSMC가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성과 TSMC 간의 경쟁이 볼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낸더 투자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타임스에 삼성과 도시바 이제는 키옥시아라고 불리죠. 키옥시아가 낸더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경우 지금 현재 중국에 시안 2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일부 장비를 셋업하고 건설하는 단계인데요. 원래 시안 1공장에는 처음에 70억 달러를 투자했고 나중에 추가로 30억 달러를 더 넣어서 총 100억 달러를 투자한 게 삼성입니다. 그런데 시안 2공장은 시안 1공장보다 투자를 늘려서 시안 1공장의 1.5배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안 2공장의 총 투자 규모는 1공장보다 50억 달러 많은 1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올 상반기부터 시안 2공장에서 추가적으로 월 6만 5천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디지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시안 2공장은 내년 하반기께 완공되는데 그때가 되면 생산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이 과거 도시바라 불렸던 키옥시아도 키타카미에 현재 3D 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 키옥시아는 기존 요카이치 공장에도 새로운 낸드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올 연말에 공사가 시작되면 2년 뒤인 2022년 여름께 공사가 완료되고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낸드와 D램 모두 현재 시향이 괜찮습니다. 특히 낸드는 D램보다 가격 흐름이 더 좋고 재고도 정상 수준이죠. 그래서 1등과 2등 업체인 삼성과 키옥시아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을 비교 분석하고 삼성과 키옥시아의 투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